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죠.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이 코로나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표를 좀 얻어보겠다고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선거운동 방해 세력이 있답니다. 수도권의 그 격전지에서 주로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겨냥해서 벌이는 그런 행위인데, 이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벌이는 그 현장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피켓팅을 한다든지 소리를 질러댄다든지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고 좀 와서 제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오긴 온답니다. 느릿느릿 신고한 지 뭐 한 30분 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네요. 나타나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원 파악하고 학생들 돌려보내고 뭐 이 정도랍니다. 이 정권 측이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권을 기어이 검찰로부터 받아내가지고 경찰에 준 그 이유가 뭐냐, 그 배경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무슨 얘기냐, 잘하잖아요. 지금 야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을 은근히 그냥 구경만 해주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이런 경찰, 혹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켜준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요, 자유당 정권 때 정권의 가장 큰 도구, 가장 큰 쇠망치가 누구였습니까? 경찰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경찰 국가라고 했는데, 경찰은 호가 호위한다고 그러죠. 이 여우가 호랑이 행세를 하는데 그 여우가 너무 힘이 강해져가지고 결국 나중에 정권을 잡아먹은 셈이 됐습니다. 뭐 경찰이 직접 정권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이 경찰의 힘이 너무 세지고 경찰의 횡포가 너무 커진 그 순간이 바로 정권이 몰락하는 순간이었죠. 민심을 잃었으니까 몰락할 수밖에 해요. 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 와서 말이지 과거 그 전 경찰하고 지금 경찰을 비교하느냐, 이런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그 경찰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경찰 수뇌부 또는 경찰을 통할하고 있는 정권의 실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의도를 갖고 경찰을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겁니다. 경찰의 행태는 바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 좀 명심해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유당 정권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정권의 도구로 활용됐죠. 그 다음에 5.16 이후에 5공화국 때까지는 군사정권 혹은 뭐 정보부 정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죠. 물론 그게 뭐 자기들이 스스로 힘을 가진 것보다는 정권 측이 그렇게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이제 검찰의 힘이 갈수록 비대해졌죠. 검찰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뭐 탄핵 정국 이후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측도 이제 은근히 검찰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공수처도 만들고 뭐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 개혁한다 해서 힘을 빼고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경찰이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왜?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런데요, 이 권력이란 것은 자기 확대, 자기 확장의 그런 뭐 속성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그 근본적인 속성, 그게 뭐겠습니까? 그 DNA. 그 속에 있는 것은 그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일부가, DNA의 일부가 뭐냐? 야수성입니다. 야수성, 폭력성. 그리고 이제 그 고삐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권 측은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정권 측은 어쨌든 임기가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은 그런 임기가 있는 조직이 아니죠. 따라서 이 정권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 고삐를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이제 세력이 와서 그 고삐를 쥐게 될 때까지 그 사이 뭐 이런 기회에 이용해서 이 조직 자체가 그 고삐를 자기들이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이 비대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권력이 비대해지면 스스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에 빠지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위험 세력,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정치에 대한 이 위협 세력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그런 북한 찬양 세력, 북한 추종 세력이죠. 아니 세상에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백주에
김정은 칭송, 백두 칭송 그런 뭐 위원회를 구성했다느니 해가지고 소리 질러 되는가 하면 김정은 뭐죠? 그 국무위원장 환영합니다. 뭐 이런 구호나 내걸고 지휘해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것도 자유라고 하니까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이제는 주한미 대사관제 당을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시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진년이에요. 뭐 이 젊은이들한테는 외교고 뭐 국가 간의 어떤 뭐 외교적 관계라든지 도의라든지 민주적 질서라든지 이런 거 염두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다. 소리로 밀어붙인다. 이거죠. 이 학생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유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한민국 자유주의, 이 자유를 어디다 씁니까? 세계 둘 데 없는 그 폭력 집단, 폭정의 그 원흉, 김정은이를 위해서 지금 이걸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민주주의 과잉, 자유의 범람, 자유의 남용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지 못해 지금 안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가면서 소리 질러대고 말이죠. 이 학생들이요. 또 이 세력들이 뭐 이 세력뿐 아니죠. 이 학생들 말고도 또 그런 세력 많지 않습니까? 친북 세력, 북한 추종 세력, 우리나라에 아주 넘쳐나죠. 근데 이 사람들 뒤에 틀림없이 누군가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아바타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텐데, 국가의 그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뭐 파헤치려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말 대단히 관용스러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예. 우리 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길을 쓰는 세력을 어떤 세력인지 그 근원을 파악해 볼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정권 측에서는 그 일부 세력이지만 우리의 이 가치를, 그러니까 자유 이 가치 또 국민의 기본권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세력이 큰 세력이냐 작은 세력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서 그 세력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응원해주는 혹은 또 조종하는 그 세력의 힘이 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정권과 같은 그런 큰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 조직은 아무리 작더라도 파괴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정치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정권의 실세라는 분들 명심하세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그 체제가 와해되면 거기서 몰락하는 건 자유우파뿐이 아닙니다. 대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면 3등석만 침몰합니까? 2등석은 괜찮습니까? 특등석은 뭐 안전합니까? 모두가 같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훼손을 시키더라도 이 정도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선거를 합니까? 왜 국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권 측이, 집권 여당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선거의 질서를 바로잡도록 노력을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